네, 소리가 안 들린다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이크를, 정시에 켜기 위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예. 자, 이제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소리 들리시면, 채팅장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혜경님 들어오셨고요. 예, 우리 혜연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보성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배수연님, 박희진님, 사랑맘님, 우리 은영님, 동희님, 예, 홍아님,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우리 유튜브로 만나는 한본마 가정 채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은숙입니다. 예.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7월이라고 해서 좀 휴가 준비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은데 너무 바쁜 일정 속에 많은 일을 하면서 또 7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병원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잠시 여행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그런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의 모든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오늘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씩 와서 그런지 더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여러분 더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더워서요. 지금 이 커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선풍기 틀어놓으시고 즐겁게 또는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우리 한부모 가정 채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 자료를 보니까 1,3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우리 회원 중에 코로나 그 확진을 받았다 하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여러 그 형태로 변이도 많고 해서 주변에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잘 챙기셔서 또 덥지만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시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맘님 너무 덥대요. 예,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잘 못 틀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그리고 요즘은 또 일체형이라고 하나요? 벽에 딱 걸치는 그런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벽걸이형 에어컨이라고요. 근데 우리 형편상 또 들여놓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한 해도 선풍기로 이 더위를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무더운 여름 잘 극복해서 즐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가 유튜브로 만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유튜브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튜브마저 없었으면, 이런 영상 통화하는 기능마저 없었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것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요. 우리 양육비 못 받거나 또는 양육비에 관심 있는 분 모이세요라고 제가 공지를 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양육비에 관한 겁니다. 자,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한부모 가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한부모 가정에는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사별가정, 별거가정 그런 형태의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혼 가정이 실은 가장 많고요. 또 미혼모 가정도 11%, 12% 정도 분포되어 있어서 약 50%가 이혼 가정과 미혼모 가정이 우리 한부모 가정의 큰 주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고 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은 혹시 이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 가정이나 또는 미혼모 가정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혹시 양육비를 받아보셨나요? 자, 나는 받아봤다. 나는 받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 우리 채팅란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가요? 여러분은 양육비를 현재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전에 받았는데 현재는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이 좀 올라오는지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혜연님은 안 받아봤대요. 예. 자, 양육비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못 받아봤어요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또 어떤 분은 받아봤어요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받았어도 한부모가 된 이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받고 또 한동안 못 받다가 또 한 번 받고 이런 과정인지, 아니면 통 크게 일시불로 한꺼번에 쫙 해서 나는 양육비를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지요? 예. 네, 우리 성윤이는 받아봤대요. 예. 자, 미라님은 10년 넘게 법으로 소송했지만 감치도 안 됐고요. 못 받았대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감치까지도 안 됐대요. 자, 이제는 양육비를 안 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감치, 이제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치도 안 돼서, 감치가 되어야 뭐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번도 못 받아봤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런 남편일 수도 있고, 즉 아이들의 아빠일 수도 있고 또 엄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도 양육비를 이행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들은 나는 양육비 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지 자식 지가 키우는데 무슨 내가 양육비를 주냐고. 그 집안 아이, 그 집 성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왜 내가 양육비를 주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비양육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엄마건 아빠건 우리는 양육비를 낼 의무를 지니고 있는 부모인 거죠. 예. 자, 우리 수진님은 전 포기했습니다. 양육비 소송까지 해봤는데 일도 그만 두면서까지 안 주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잘 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우리 한부모님이세요. 자, 우리가 양육비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자, 제가 그 서울가정법원 그 조정위원인데요. 물론 그 조정한 지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정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양육비가 적게는 뭐 35만 원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 넘어가는 분까지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양육비 어떻게 보면 30만 원 이 정도도 안 주기 위해서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리거나 그래서 그 소득과 재산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나쁜 아빠도 또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어느 단체에서 그런 나쁜 아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명 그리고 사진 직업 이런 것들을 공개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창피해 어서 좀 내려주세요. 제가 양육비 낼게요.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지만 나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고 해서 또 심한 갈등이 빚었던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없어서 못 주는 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고 또 재산이 많이 있는데 주지 않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락이 단절됐어요. 예.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야 뭐 소송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쫓아가서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전화해서 아이가 지금 학교 가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양육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화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 너무 안타깝고요. 네, 예, 자,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단체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예, 그 단체 이름이 배드파파래요. 예. 네. 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개인이든 단체든 또 당사자든 아니면 관련자든 우리가 누군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 나갈 때 제도가 개선되고 정책이 또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한부모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도 정책 제안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위한 기관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양육비는 뭐 안 주면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강제 이행이나 또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 몇십 년간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 한부모 가정에 다 모래알 같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바위같이 우리가 단단해져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도 그 뜻에 따라서
뭔가 변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한부모 가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이제 현 상황에서 제대로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들이 이제 강화되고, 이제 실제 13일부터는 이제 실시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런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의 생각, 궁금한 거, 아니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 개인의 어떤 부분들 다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면서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제가요, 큰 제목이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배드파파라고 하는 단체에서 양육비 주지 않는 그 부모들을 신상 공개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는 이제 여성가족부로 넘어가서 그런 역할까지도 이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런 이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그 부분도 챙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예. 자, 일단 운전면허. 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이제 정지시킬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면허가 없다 그러면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증을 이제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생계 유지의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그동안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도 계셔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실은 우리가 그 자동차 번호판을 떼야 된다라고 주장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 생계 목적일 경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어떤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생계 유지의 목적으로 운전을 해도 본인 생계만 책임지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운전면허를 중지시키는 이것이 또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요,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제 실종이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해서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채무액 중에서, 그러니까 양육비 채무액이에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때도 심의를 통해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보도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명단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제 구제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기준이 양육비 채무액을 절반 이상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반만 주고 또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외 조항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또 이용해서 그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누구나 그 안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도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정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 조항을 뒀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출국 금지도 비슷한데요.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육비 채무자가 5천만 원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그때만 출국 금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또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국 금지다 그러면 누구든 정말 출국 금지다라고 느끼면 좋은데 채무액이 5천이래요. 채무액이 5천만 원이면 이게 얼마만큼의 양육비일까요? 아이 1인당 양육비를 35만 원 받는다면 그 양육비가 쌓여서 5천만 원이 될 정도면 10년, 11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간 양육비를 안 줘도 이 사람은 출국 금지 요청 대상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고 한 달 동안 살 것도 없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때로는 학원비도 필요하고 레슨비도 필요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 출국 금지는 뭐 10년 넘어야 10년이 넘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물론 출국 금지 대상이었는데 해외에 계신 가족이 사망했거나 또 갑자기 중요한 사업 때문에 가게 되면 그건 또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다 출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건 너무 좋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아까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내가 나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출국하는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양육비를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양육비를 주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체결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또 이렇게 깨진 항아리처럼 물이 줄줄 새는 것처럼 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또 많은 기대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다면요. 이제 우리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았을 때 이제 저소득 가정인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미리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그 이전에는 그 구상권을 이제 청구해서 비양육자에게 이제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상권이 아니라 예, 강제 징수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통지서 보내고 납부 방법 제시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받은 부분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예, 없는 것보다는 너무 좋죠. 그죠? 예, 그동안 이런 조치가 없어서 정말 그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 이제 막을 수 있게 됐고요. 또 명단이 공개되면서
예,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런 창피스러운 일, 우리가 성범죄자들 명단 나오잖아요. 그거와 견줄 수 있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또 반절 이상 이행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모래가 아니라 바위덩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뭉쳐서 바위덩어리가 돼서 정부에 우리가 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런 그 비양육자는 부모가 아닌 거죠. 정말 이 세상의 나쁜 범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범죄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출국 금지 요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런 개정안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정부의 개정안을 보니까 이제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 채팅에 올라온 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수진님은, 예, 혼자 양육비 받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은 더 떳떳하대요. 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한부모니까요. 예. 자, 사랑마님, 공개수배로 형법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정말 감치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일명 콩밥을 먹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정말 양육비 없어서 오늘 한 끼를 굶고 학교 못 가고 공부 못하고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주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재산을 빼돌리고 정보 공개 이런 걸 안 해서 정말 소송조차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미라님은요, 연락 우편도 연락도 안 돼, 감치도 무효됐고요. 사람도 못 찾고 10년 넘게 한 번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급자로 계시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비양육자가 양육비만 잘 줘도 어떤 분은 100만 원 그 이상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소득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그 소득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소득을 합산해서 반절로 나눠서 양육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아이는 정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150, 200이 든다면 그 부분을 부모가 다 노력했을 때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한쪽 부모 힘으로만 키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양부모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새예요. 새는요, 보통 그 엄마 아빠가 아기 새를 같이 이제 양육을 하거든요. 물론 알이 나왔을 때 그걸 품는 것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화하면 그 아이 먹이 주는 것도 아빠 엄마가 같이 협력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그 새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그 사냥하러 갔다가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아있는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한 새가 아이를 양육하면 그 아이를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남아있는 그 새도 먹이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먹어야 되고 새끼의 먹이도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한 명이 가면 한 사람은 한 새는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데 한쪽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없으면 이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으면 서로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아이는 추위에 노출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알이라면 부화를 못해요. 그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성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뭘 얘기하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방적인 한 사람에게 맡겨서 네가 네 새끼니까 책임져. 네가 이혼했으니까 네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아이는 부모 양쪽에 그런 관심과 그 사랑 안에서 성장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비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겠대. 나 차라리 안 받으니까 이혼만 해줘. 이렇게 해서 이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그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하면 또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막 그 사인 같은 걸로 포기는 하지 마시고, 양육비는 또 몇 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도 2년 정도 또 3년 그 안에서 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소송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그 양육비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그 한부모 가정 실태 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했는데요. 그 안에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양육비 이행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78.8%나 돼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요. 예.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한 사람도요, 적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말 그 좋은 비양육자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2012년도에는 5.6%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도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15.2%로 증가했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5.2%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가끔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치되고 있다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걱정스러워졌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양 부모가 있어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한쪽 부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새 조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는 부모가 다 같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 부모가 다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 문제가 있을 거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죠. 우리 인간으로 치면 우리 조류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품어주고 모이를 가져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부 지원도 있고요. 이렇게 양육비도 잘 받으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한쪽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양부모 가정보다는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은 적지만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있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애정과 헌신이 있잖아요.
그 헌신은 양부모의 몫보다도 저는 더 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양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못지않게,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이혼 위기에 처해서 갈등 상황에 있는 양부모 가정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우리 아이는 지금 자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멋진 한부모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이야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잠시 여러분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미라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0년 넘게 양육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예, 수급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양육비를 받지 않아서 수급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양육비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우리 사랑마님은 출국해도 외교부까지 동원해서 양육비 이행을 하는 법안이 강화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부모 가정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자, 출국금지 할 거면 예외 없이 출국금지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중지할 거면 예외 없이 중단해야 되고요. 명단 공개할 거 예외 없이 다 명단 공개해야죠. 그래야 바뀝니다. 조금씩 예외 조항을 두면 그 안에서 다 또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다 빠져나갈 사람 또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자, 이런 목소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주시면 이런 시행령도 곧 바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혜연님, 양육비 안 주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동학대죠. 예, 아이가 입고 먹고 아이를 위해서 쓰여야 될 부분을 이미 뺏어갔으니까 이미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비를 받아주잖아요. 물론 그 소송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소송을 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양육비를 받는 거는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일찍 포기해버려요. 아이 아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해.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나 혼자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안 받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얼마만큼 힘드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또 힘들 때는 또 지금이라도 양육 받을 수 있으면 또 요청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무료로 다 소송해 주시니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우리 아이의 그런 그 양육 환경이 좋아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어서 좀 제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요. 자, 우리 한부모 가정 이혼할 때에 주로 협의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이 93.1%예요. 대부분이 다 협의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75.4%. 자, 양육비 채권이 없다는 거는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양육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권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포기한 거지. 안 받기로 했다. 또는 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소송을 하면 그래 내가 양육비 얼마씩 줄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판결이 있으면 그 비양육자는 그 양육비를 이제 법안에서 이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의무잖아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제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하지 않아서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75.4%.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78점 그래서 8%나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7.6%, 10%도 안 돼요. 우리가 이미 다 포기해 버렸어요. 양육비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알아서 그래요. 댁은 양육비를 못 줄 형편일 거예요. 우리가 다 양보했어요. 저 안 받아도 돼요. 제발 이혼이나 해주세요.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 양육비를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물론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어떤 분은 주소하고 연락처는 알아도 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비양육자가 그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도 된다는 어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내 재산 조사하세요라고 사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파악이 안 되니까 소송을 못 하는 경우들도 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도 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알아서 양육비 이행원에서 일단 이제 연락처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주소가 없어서 어디 사는지를 몰라서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걸 다 가정법원에서 그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그거를 갖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은 재산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소송을 못했다면 이제는 권한을 줬어요. 이런 그러니까 세무자가 동의해줘야 재산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행원 자체에서 권한이 강화돼서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아마 더 성공적인 그런 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재산을 그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돌려놓은 건도 이행원에서 발견해서 원상복귀시켜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도전만 해보면 물론 다 도전했다고 100% 양육비를 받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여성가족부 양육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그 양육비 이양원의 그 어떤 역할을 강화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해왔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권한을 강화시켜줘서 이제 우리가 소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현실화돼서 이제 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도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예, 아까 양육비 채권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 양육비 수급과 관련해서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그 아까 양육비 채권이 그 우리는 없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포기해서. 그런데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의 75.4% 중에 이 중에 1.7% 정도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법적 채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양육비 월 뭐 5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22.6% 정도인데 그 중에서 61.1%가 정기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갖고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계속 소송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 이제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양육비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그런 그 확인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사람 중에 61%가 정기 지급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받는 금액이 한 평균 56만 원 정도 받고 있대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채권이 없는 사람,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물론 정기 지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대부분 75.4%가 양육비 채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1.7% 정말 극소수가 정기 지급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금액이 39만 원을 정도 받는데요. 예. 양육비 채권이 있는 사람은 56만 원, 채권이 없는 사람은 39만 원. 그 금액도 아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아이 그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어서 또는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줄 수 있어도 이런 양육비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근거로 여러분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가 보험을 들자고요. 예, 양육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들듯이 여러분 이렇게 소송을 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에서 그 양육비 이행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시급한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48%가요, 양육비 긴급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가 그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말 생계가 난감하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건복지부 안에서 어떤 소득 인정의 기준 등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실은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미이행자 처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령이 강화돼서 이제는 운전면허도 중지시키고 명단도 공개하고 출국 금지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한 30%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2015년도보다 훨씬 더 그때는 23%가 이렇게 처벌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약 30%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리고 양육자는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실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예,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실태를 보니까 우리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양육비 받을 채권조차도 없고요. 다 포기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법적으로 내가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소송도 거의 안 하니까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한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지혜롭게 또 극복해 나갈 건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맘님께서요. 예, 현재 양육비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면접 교섭권이 강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면접 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예, 정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이는 보겠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앞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는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아동학대자, 범죄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범죄자가 자꾸 아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리 난감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이 있어서 특정 그 면접일에 아이를 면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그 면접이 확정됐다면, 법으로 확정돼 있다면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물게 되고 어려움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양육비를 안 주는 상황에서도 면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보면 양육비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은 우리가 30만 원, 35만 원 이게 최소 금액인데, 만약 매월 내가 정말 10년, 20년 동안 최저 30만 원 정도 매달 지출이 돼야 된다면 어떨까요? 아우, 큰 돈이죠, 실은. 그죠? 내가 형편이 어려울수록, 물론 부자에게는 껌값일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그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30만 원, 35만 원 고정적으로 어딘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양육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에게 이 3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사람은 덩달아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경우들도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육비를 조금 더 그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이 30만 원, 35만 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가난해. 내 수입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정말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양육비를 더 차등화해서 정말 그 하다못해 오늘 그 정말 노숙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국어를 해서 정말 몇십만 원이라도 벌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양육비 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면 그 비양육자는 부모 역할을 다 했다는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아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양육비 10원도 안 줘. 나쁜 엄마야, 나쁜 아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엄마가, 그 가난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매월 양육비를 준다면 이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물론 양육비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 정말 좋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또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양육비 안 줘도 돼. 소득이 없으니까 이런 제재 조치에 해당 안 돼. 그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만큼 그 안에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그 한부모 가정과 비양육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제안한 양육비를 뭐 기본이 30에서 35만 원이 아니라 조금 낮춰서 가난한 부모는 정말 조금 더 적은 금액이라도 양육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이런 제도는 이미 서구에서는 어떤 특정 나라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혜경님은 공감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혜연님도 공감해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은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양육비 줘? 그럴 때 여러분 양육비를 정말 안 받고 계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애비는 너한테 양육비 10원 한 장도 안 줘. 우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10만 원이라도
매월 정성껏 양육비를 보내면 네 애비 이게 아니라 아빠가 매월 10만 원씩 너를 위해서 양육비를 주고 있단다. 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가난해서 10만 원밖에 양육비를 주지 못하고 있단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10만 원이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내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부모님이 그 어떤 한쪽 부모는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혼에 대한 어떤 유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겠지만 그러한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물질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이 아깝나요? 예, 우리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물질은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정말 나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엄마가 특히 엄마들은 돈이 더 없어요. 엄마들한테 30만 원, 50만 원 내라 그러면 기가 막혀요. 그 엄마들이 어디서 정말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50만 원, 100만 원을 내요. 근데 싱글데드 입장에서는 받고 싶거든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정말 청소부 해서 150만 원, 200만 원 벌으면 거기서도 내가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준다면 얼마나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양육비 제도를 조금 차등화해서 좀 우리가 누구나 다 양육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좋겠다라고 제가 또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예. 자, 우리 양육비 얘기하면서 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지실 것 같아요. 예, 아직 못 받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또 2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20만 원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참 우리 한부모에게 양육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젖줄이에요. 그죠? 우리 농사 지을 때 물주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 양육비가 없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매달 일정에게 양육비가 들어온다는 확신이 들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더 계획할 수 있고 더 잘 챙겨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는 조금 더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우리 한부모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주제가 무거운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육비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 상황,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양육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현재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여러분 좀 글로 좀 남겨주시면 우리가 공유하고 또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 주셔도 가능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모르면은요, 제가 연구해 와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려도 되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육비 생각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KK님. 예. 양육비 몇십만 원, 30만 원만 있어도, 정말 50만 원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없어요. 그걸 안 줘요. 그리고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몇백만 원 월급 받고, 그리고 또, 양육비를 실은 몇 번 잘 주다가요, 특히 남자분들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재혼을 하면 그쪽에서 또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키우기도 벅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혼한 부인이 이쪽에 양육비 50만 원 또는 7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 주느니 애를 데려와라. 내가 차라리 키우겠다. 돈 안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또 비양육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아빠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신용불량자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음.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 그걸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 그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10년이 넘어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예, 빨리빨리 우리가 빚도 너무 오래 주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예. 가장 좋은 건 정말 국가에서 대납해 주는 거죠. 예. 자,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더 강제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는 한부모 정책도 초기에 그랬잖아요. 문의만 있어요, 문의만. 뭐 지원해준다, 아동 양육비 있다. 그런데 처음에 아동 양육비 5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5세 이하만 줬어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수준만 유아만 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그림의 떡이다 아니면 무늬만 뭐다 이런 얘기도 실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고 또 때로는 캠페인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많이 우리 한부모 정책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문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들이 더 강화돼서 정말 양육비 안 주면 정말 여기서 못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실은 돈 없다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우리가 감시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어디서 양육비를 가지고 온대요. 부모한테 또는 형제한테 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죠. 예. 예. 물론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법을 강화하면 아까 우리 형사처벌 얘기했잖아요. 형사처벌 정말 한다. 정말 감옥 간다. 뭔가 당신에게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뭔가가 이루어지면 어디서 구하든 감춰 있는 거 갖고 오든 다 웬만한 사람들은 양육비를 다 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양육비를 못 받는 그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강력하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 서로가 행복할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예. 자,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또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35만 원, 어떤 분은 70만 원, 100만 원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박탈감이 옵니다. 남들은 그렇게 양육비를 받는데 나는 지금 10만 원, 20만 원 받고 있거나 아니면 10원 한 장 못 받고 있으면 속상하죠. 우울합니다. 예. 자, 애 아빠만 생각하면 답답한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이는 이제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죠? 정말 아이들이 힘들 때,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한 푼, 두 푼이 필요할 때 양육비를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정말 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책임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게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이제 컸잖아요. 그리고 크면은 또 부모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정말 양육비 10원 한 장도 안 주고 정말 우리 옛날 얘기 있잖아요. 코 한 번 안 풀었다는 말 있잖아요. 관심 한 번 안 가졌는데
이제 나중에 성년이 돼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보기에 잘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잘못돼서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또 타박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키워놨다고. 그럴 예.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양육비 한 푼을 안 줘서 이 아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려서 아니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면 이건 한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당사자, 비양육자의 문제인 거죠. 예. 자, 우리 한부모님들은 때로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우고도 어 그 아이가 그 헌신 안에서 좋은 열매로 성장하면 참 우리의 기쁨이지만 또 희생했는데 또 우리 아이가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엇나가는 경우도 실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예. 자, 그럴 때 우리의 비양육자에 대한 원망이 또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 한부모 가정을 좀 더 보호해 주고 더 안전한 상황에서 또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긴 노동에 시달리고 또 일과 가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오는 어려움을 무시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어떤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더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쌓인 게 많겠어요. 물론 건강한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말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 친구는 정말 내 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헌신하는 응? 어떤 분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장학금도 받아다 주고 또 서류도 조작해서 학교 입학시켜 주고 이러는 부모도 있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속상할 때 어디 와서 그걸 풀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억울해요. 저 섭섭해요. 저는 왜 이렇게 자라야 하죠? 왜 저는 한부모인데 저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라고 하소연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소연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더 적응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 같은 탁 밟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그런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부모 가정 사랑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그런 일을 해왔는데요. 이제 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 위기에 처한 우리 한부모 가정이 또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밝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혜경님, 그다음에 미라님, 서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수진님, 저도 공감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맘님. 자, 미라님은 이런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희진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아쉽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 자, 혜경님은, 자, 이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양육비를 받을 나이에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요. 예, 아동수당도 고등학교까지 줘야 한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자,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죠. 사춘기를 맞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너무 답답하고 또 정말 무기력해지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우리 아이들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예.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우리 양육비와 관련해서 양육비의 어떤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현재 양육비 실태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제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걸 명심하면서,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요구를 자꾸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무슨 캠페인을 한다, 정책 제안을 한다, 한부모님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여요.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내야 이게 정부에도 들리고 국회에도 들리고 청와대에도 들리고, 그래서 이거 이제 곧 대선이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한부모가 표밭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막 얘기하고 모여라 그러면 안 모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피해요. 사진 찍히나요? 무슨 목소리 나오나요? 이러면서 다 회피하니까 우리의 정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지금 얼마나 홀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계세요. 여러분같이 훌륭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막 내서 이제는 모래알이 아니라 바위덩어리가 돼서 어디에 누가 맞서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우리 한부모가 되면 우리의 이런 정책들이 더욱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뒤로 가시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그런 강력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노력에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건가요? 자, 동참해 주실 거면 무슨 사인 같은 거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예, 여러분 공감합니다. 사인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여러분이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자, 이제 실은 제가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어떤 한부모 정책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한부모 가정의 날처럼 5분이나 우리가 권리선언할 때도 사례 발표해 주셨잖아요. 그런 우리 한부모님들이 계셔서 이제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고요. 그때 막 뒤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역이 돼서 우리가 함께 손을 다 잡고요. 자, 우리 160만 한부모 가정 450만 명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를 막을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양육비를 못 받아서 고통 속에 있는 한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그 마음의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로 여러분 모든 가정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오늘 유튜브 만남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경하고요. 다음 우리가 유튜브로 만나는 그 날까지 여러분 코로나 잘 이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예,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황운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 구독 안 해주신 분이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